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도 해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황석현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알면 자녀가 보인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비난하거나 단정짓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자해에 있어서 개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해 행동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만나 뵌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될 때 부모님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 애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뭘 아시냐고,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저는 이 학생과 10년, 20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아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전문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유를 특정 이유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거나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신 채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해 시도한 자녀를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과 열린 태도는 자녀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좀 대표적인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좋지 않은 예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넌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잘하는 네가 문제야. 이런 말로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는 무엇이냐? 나는 너가 걱정이 돼.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짜 엄마 혹은 아빠가 정말 알고 싶어.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 혹은 너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가 이런 행동을 선택했는지 엄마 혹은 아빠가 정말 궁금해. 나한테 얘기 한번 해주겠니? 얘기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궁금해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학생의 마음이 조금은 열릴 때까지 인내심과 평정심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에 아주 저는 반대하는 좋지 않은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자해하는 네가 문제야. 이런 좋지 않은 예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보호자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아 혹은 딸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네 편이니까 같이 해결 방안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 혹은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는 자세가 많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고통을 알아주는 것도 고통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르네 하면서 더 심한 자해를 한다거나 혹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좋지 않은 예로는 너 관종이야? 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데 네보다 내가 더 힘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보호자분들께서는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는 어떤 것이 있냐? 아들아 혹은 딸아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알 것 같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냥 멈춰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해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멈춰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즉 대안 행동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외에 또 저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해 도구를 그 자리에서 제거합니다. 현장에서 도구를 제거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손상 발견 시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경미한 상처의 경우 가정에 비치한 상비약으로 발라주시면 되시지만, 손상이 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면 자녀도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해를 시도한 자녀가 대화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대화의 침묵을 깨고 대화의 장소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서 요구가 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모습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히실 수 있어요. 저도 당장 상담을 처음 했을 때, 이러한 사례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요, 저도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교육을 배웠던 상황에서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난 네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내가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이 학생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고 편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억지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함께 있어주고 자녀가 경험했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슬퍼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위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신다거나, 그 이외에 좀 더 증상이 심해지시면 입원 치료를 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마지막 말미쯤에 알려드리겠지만 여러 가지의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상담 치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빨간 단어로 조금 강조를 해놓았는데요. 부모가 지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평정심을 갖고 자녀를 대하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은 분명히 처음 혹은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혹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보호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자꾸 이제 자세로서 요구하는 것만 안내하게 되어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너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들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다른 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와 대화하기 해서 자녀와 이야기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아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화 방법이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나아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나아 전달법의 예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봤던 유튜버 중에 닥터 프렌즈라고 하는 채널에서도 나아 전달법을 이용한 어떤 메시지 전달 방법의 실제 사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대단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나아 전달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직장 동료분들에게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감정을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꼬면서 대화를 하시면 물론 그거는 비꼬는 거고 욕이 될 수 있겠지만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앞서서 아마도 많은 학부모님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너 전달법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예입니다. 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노? 속 터진다 진짜. 이런 거. 그리고 힘들다고 자해를 하면 어쩌노? 니 때문에 진짜 정말 창피하고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너 전달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예입니다.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예를 봤으니 이제 좋은 예를 한번 보셔야겠죠? 나 전달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네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네가 자해를 해서 너의 몸이 상하고 아플까봐 진짜 마음이 너무 속상해. 이렇게 부드럽게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인지를 해서 조금 더 대화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아들아 혹은 딸아, 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낼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혹은 엄마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자녀를 안심시키는 말로 달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행위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걔한테 이제 다 된다. 이렇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근거가 없는 이런 안심시키는 말은 오히려 크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요구를 갑자기 다 들어주시는 식의 반응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해 행동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이 되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구가 반복될 거고요. 그럼 이 요구를 계속 들어주시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 혹은 아빠 예전에는 이거 다 해줬는데 왜 이제는 안 해줘? 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이 아닌 어려움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전문가 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